네, 안녕하십니까. 목소리 잘 들리시죠? 2025년 뉴로하모니 훈련 사례, 어, 제가 알고 있는, 그리고 제가 선택한 10개가 되겠습니다. 2021년도부터 매년 이렇게 사례를 발표했었습니다. 어, 모아놓은 게 있는데, 혹시 필요하시면 제가 링크를 오늘 걸을 테니까요. 한번 2021년도부터 2025년 쭉 보시면 거의 뭐 기적이죠. 네. 그래서 공지했던 사항 중에서 오늘은 사례를 보고요. 그 글로벌 사례하고 국내에서 어디 어디에 들어갔는지 사례는 따로 모아서 또 진행을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마케팅 분야는 1월 2일 날 저희가 그 워크샵이 있습니다. 줌 워크샵 때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하나씩 하나씩 올 한 해 정리한다는 마음으로 만들었고요. 여러분도 편안하게 들으시면서 좀 이런 사례 나왔는데 주변에 이런 분들도 한번 찾아보시고 내년에 사업에도 좀 도움이 됐으면 좀 좋겠습니다. 네, 첫 번째 사례 보기 전에 저희 뉴로하모니는 어떠한 약물, 어떠한 부작용 없이 두뇌 스스로의 치유 능력으로 뇌의 기능을 정상화, 최적화하는 프로그램이 되겠습니다. 오늘도 사업을 하시겠다는 분들 네 분이 오셨었는데 어, 깜짝 놀라시죠? 정말 이런 게 있냐? 네, 할 정도였습니다. 몰라서 못하신 분들이 더 많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좋은데 왜 모를까요? 했을 때 요즘은 제가 저희 잘못입니다. 네, 탓을 하고 있습니다. 예, 2026년에는 더 많은 분들이 알고 희망을 얻을 수 있도록 같이 노력해 봅시다. 첫 번째 사례는 하나님이 주신 선물 같은 기계, 뉴로 하모니 이렇게 블로그에 있는 글입니다. 이 아이가 오른쪽 위에 나 있고요. 어, 저희 사업자는 아니신 것 같아요. 근데 블로거이신 분 같은데 하나하나 이렇게 글을 써주셨는데 제가 공개된 글이니까 이렇게 복사를 해왔습니다. 네. 호수이라는 친구인데, 네. BQM, M이니까 이제 그 의료기 같아요. BQM 내기능 검사 첫날에 다음 스케줄이 있었음에도 짧게라도 뉴로아미니 훈련을 해보고 싶었습니다. 첫 시술, 훈련이라 큰 기대는 하지 않았고요. 뇌파 검사한 날이 금요일이고 그날 강원도에 있는 친정 가는 일정이 있었는데 호순이가 자동차 안에서 8시 반부터 잤습니다. 여기 외갓집이 하고 차에서 내려 친정에서 양치하고 자야지 안에 양치하고 잤습니다. 남편은 이 사건이 대수롭지 않다고 생각했지만 나는 뭐지 싶었습니다. 지사님께서 SMR 모드로 뉴로암니 훈련을 하며 우선 수면부터 개선하고 잠부터 잘 자게 하고 하셨는데 오, 애가 아무리 차 안이라도 8시부터 자는 애가 아닌데 11시 전엔 잠도 잘 안 자는데 그리고 양치자고 자자 했을 때 짜증도 안 내고 순수히 이런 걸 했을까? 그래서 뉴로하모니 뭔가 있다 싶었다는 내용입니다. 첫 뉴로하모니 훈련 후 학교에서 6개월 둘째 주 완전 폭탄 같은 일이 터졌기 때문에 뉴로하모니 MD 훈련 이어가며 병원 방문을 하면서도 교실에서의 생활의 변화를 잘 모르겠었습니다. 이 폭탄 같은 일은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음, 그래서 이 호수이라는 친구가 어떤 증상이 있었는지 잘 모르지만 점점 재미있게 내용 이어갑니다. 이 시기에 약물은 메틸페니드 계열, 메디키넷의 감정 조절 약물 리베레톤이 추가되었습니다. 보면 이제 감정에도 문제가 있었던 것 같고 폭탄, 야이, 여러 가지 증상이 머리에 떠오르지만 네. 그러면서 요 눈높이 영어 선생님한테 연락이 온 것 같아요. 읽어볼까요? 안녕하세요, 어머니.
호순이겠죠. 호순이가 이번 주 수요일에 수업 태도가 좋아서 연락 한번 드리려고 보니 시간이 안 나더라고요. 부정에서 늦게나마 문자하기입니다. 머리카락 덜 만지고 문제도 제법 집중해서 풀어주셨습니다. 학습한 내용은 오요, 우유 조합인데 해당 내용은 좀 어려워서요. 다음에 한 번 더 복습하고 받아쓰기 시험을 볼 예정입니다. 이런 문자가 왔다는 거죠. 시한폭탄 같았던 시기, 그래도 누르암리 훈련을 해서인지 훈련을 20일 후쯤 눈높이 선생님으로부터 좋은 피드백도 받아보고 보통 엄마들은 이만 모를 거다. 저런 문자 처음 받아봐서 감동의 눈물이 내가 느끼기에 글씨가 반듯해지기 시작합니다. 보통 엄마들은 이만 모를 거다. 여자이지만 지렁이 기어가는 글씨만 쓰는 꼴만 봐서 저런 반듯한 글씨가 얼마나 감동인지. 네. 정말 여기 보시면 뭐 생명, 재산, 예방, 안전 글씨가 똑바로 좀 이렇게 써지는 것 같죠? 네. 그다음 이제 한 대를 구매하셔서 이렇게 어, 올려주셨습니다. 뉴로하모니 브레인에스 안드로이드 풀 패키지를 구매해서 집에서도 시키겠다는 의지를 이제 불태웠습니다. 근데 결론만 땡겨 쓰자면 호시는 집에서 여러 훈련 모드를 하는 것을 싫어했고 기본 모드로만 30분, 네, 한두 시간씩 그래도 거의 매일 하게 되었다. 여기서 보면 이제 훈련 모드가 방법인 것 같습니다. 기본 모드, 기본 훈련만 30분 한 것 같으니까 예, 기본 훈련만 거의 30분 한 것 같아요. 그래서 6개월 뒤에 어떻게 변화가 나왔냐. 훈련 6개월 차, 성격 조금 좋아짐, 사회성 조금 생긴 것 같음, 분노 조절 문제가 없어짐, 전학간 학교에서 담임 선생님 연락을 딱 한 번, 예, 수위 낮은 문제 하심, 감격, 네. 한우리 선생님으로부터 대략 좋은 피드백을 받고 있음, 요즘 덜 산만하다고 하심, 학습적인 부분은 잘 모르겠으나 글씨는 깔끔해짐, 그리고 호순이가 스스로 약을 끊었다. 네. 이번 학기는 전학도 있고 무조건 학교 적응이 중요하기 때문에 약은 꼭 먹자고 신신당부했는데 제가 10월쯤 리페이든을 스스로 몰래 끊고 통보했다. 네. 빈뇨 증상 개선. 아토피 부염은 듀피젠트 주사를 꾸준히 투여하고 있었긴 하지만 그래도 심해지지 않고 안정화되고 있고 비염은 여전히 심하다 해서 6개월 후에 이런 예, 스스로가 약을 끊는 그런 놀라운 네, 일이 예, 있다고 해서 이렇게 블로그에 써주셨습니다. 그래서 어머니도 하고 계시고 네, 이후의 내용들은 블로그 내용들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유라어머니 프리랜서만 하고 있는데 호순이보다 내가 훨씬 많이 하고 있는데 내 이마는 아직 난리난 상태다. 아, 난리 이제 이마에 이제 뭐 많이 하셔가지고 진물이 좀 잡히신 것 같습니다. 그래도 난 이 신기하고 놀라운 하나님이 주신 선물 같은 기계를 만난 게 너무 감사하다. 그래서 난 뉴라모니의 임상을 스스로도 경험하고 싶고 호수를 꼬셔서 기본 모드 외에 기본 훈련 외에 다른 훈련도 접하며 뇌기능 향상을 도모하고 싶다. 그리고 이 동기부여로 나는 뇌 공부를 하게 되었다. 그래서 여기 3이 끝났고 이제 계속 글이 이어져 가고 있습니다. 이 블로그 주소는 제가 요 끝나고 밴드에 올려드리겠습니다. 재밌게 한번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첫 번째는 아이가 네, 약을 스스로 끊게 되는 6개월 만에 내용이었습니다. 두 번째는 식물인간 사례입니다. 대구에 이제 윤정숙 본부장님이 한 사례입니다. 그 전에 어떤 문자를 받았냐면 이게 벤의 전두엽 스크래치라고 할까요? 그래서 병원에서도 잘 받아주지 않는 어떤 사례였냐면 가운데입니다. 심정지 7분으로 식물인간 상태가 되었던 아들이 깨어나 한 달 반 완전히 몸이 굳어버린 그리고 그게 풀리면서 퇴원하고 집에 가서 훈련을 합니다. 현재 어린아이처럼 잠을 자고 엄마를 눈으로 알아보고 웃으면서 고개까지 돌려 찾을 수 있을 정도로 호전이 된 상태인데 이제는 말까지 한다는 거죠. 네. 그래서 그때 어머니께서 보내주신 문자입니다. 제가 좀 이제 읽어볼게요.
근육 이완이 되고 통증 없이 편안해 보이는 모습을 보면서 감사할 뿐입니다. 몸 상태가 조금씩 부드럽고 밤에는 잠을 안 자고 낮에는 무척 힘들고 지친 모습이었는데 훈련을 하면서 지금은 9시가 되면 잠자는 약 먹지 않고 잠듭니다. 프로그램을 구입하고 훈련을 정말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조금씩 조금씩 좋아지는 걸 봅니다. 자식이 응급실에 있는데 의사 모두가 가망이 없다. 어느 병원에서도 받아줄 곳 없고 그냥 포기하라는 소리를 들으며 그때를 생각하면 그 막막함 속에서도 아들을 볼 수 있는 것이 행복했습니다. 지금도 그러해요. 아들을 볼 수 있음에 감사해요. 열심히 해서 사장님께서 주신 기회를 희망을 나눠주는데 보탬이 될 수 있는 힘이 되어 드리겠습니다. 고맙고 감사합니다. 네, 이런 친구가 그러니까 가망이 없다 의사분들이 네, 뇌사 상태, 뇌사는 아니고 식물인간 깨어날 수가 없다. 그런 친구가 뉴로하모니 훈련으로 예, 이제 말까지 하는 단계까지 갔다는 거죠. 예, 그래서 그분한테 또 카톡이 온 것 같습니다. 목을 뚫어서 목으로 호흡을 하고 있었는데 이제는 목을 막고 코로 숨을 쉬고 있습니다. 하루하루가 기적인 것 같아. 너무 감사하다고 문자 주시고 전화 주시고 각종 야채 키워서 보내준다고 연락이 왔습니다. 네. 이런 사례 보면은 주변에 어떤 거라도 다 될 것 같지 않습니까? 네, 저는 상당히 긍정적인 사람이라 이런 사례들이 제 몸에 완전히 박혀 있죠. 네. 제가 깨운 사례도 한 명 있거든요. 네. 뇌파를 한번 볼까요? 제가 했던 사례입니다. 그러니까 즉 뇌세포는 꺼졌을 뿐 죽은 게 아닐 수 있다. 식물인간 죽은 게 아니다. 뇌는 전기가 끊기면 절전 모드. 이때 뇌파에서는 델타, 세타 같은 아주 느린 뇌파 파형만 남습니다. 겉으로는 반응이 없어 보여도 깊은 곳에서는 생존 회로가 유지된다는 거죠. 네. 식물인간 자고 있으나 깊은 뇌 속에서는 생존 회로가 움직이고 있다. 그래서 뉴로하모니는 전기나 자기장으로 뇌를 자극하지 않습니다. 뇌가 스스로 정상 신호를 찾도록 거울을 보여주는 훈련입니다. 그래서 이 뇌파를 보면 식물인간 뇌파인데, 예, 1초에 보십시오. 여기 110, 뭘 볼까요? 여기 볼까요? 113, 114 보시면은 이게 올라갔다 내려갔다 한 번, 두 번, 세 번, 네 번, 다섯 번, 네 번, 다섯 번, 한 번, 두 번, 세 번, 네 번 반 이렇게 한 번, 두 번, 세 번, 살짝 뛰고 네 번 이렇게 해서 4, 5헤르츠 정도. 그 다음에 이렇게 진폭이 있고 그 다음에 세기 이게 높낮음, 높낮음이 거의 없죠. 이게 이제 완전히 잠만 자고 있는 아이의 뇌파였습니다. 그리고 측정했을 때 보시면은 델타 세타 알파 요 정말 깊은 바다처럼 아무런 게 없죠. 네, 잔잔하게 그냥 가고 있습니다. 예, 이런 뇌파가 바뀌죠. 네, 어떻게 바뀌는지 보여드리겠습니다. 무너진 뇌 리듬을 다시 정렬, 혼수 강직 상태에서는 뇌파가 무질서하게 출렁거리는데 뉴로하모니는 정상적 리듬이 나올 때만 보상 신호를 줍니다. 땡땡 소리를 주죠. 그래서 뇌관, 자율신경, 생명 기능 회복이 됩니다. 그래서 아기처럼 잠이 깊어지고 호흡이 안정되기 시작합니다. 강직이 풀린다는 것은 뇌관과 자율신경 회로가 다시 작동했다는 강력한 증거고요. 엄마에게 웃음, 고개 돌려서 엄마를 알아본다. 아, 그런 것은 전두엽, 변연계가 연결되기 시작했다. 감정 반응이 의식의 씨앗으로 다시 살았다는 뜻이고요. 목을 뚫어서 호흡을 했었는데 이제 코로 숨 쉰다. 그래서 호흡은 뇌관이 합니다. 그렇죠? 뇌관. 네, 발성은 뇌관, 변연계,
전두엽이 관여하게 되고 말하는 것은 자운의 연결, 언어 네트워크에서 코로 숨쉬고 말도 하게 된다는 것은 뇌간, 변연계, 전두엽, 좌우뇌가 연결되고 언어 네트워크 좌측 뇌 이것도 연결되면서 뇌의 고속도로가 다시 연결된다는 의미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집중 훈련, 특히 이제 집에서 있지 않습니까? 가정 훈련이 왜 중요할까? 퇴원 후에 자택 훈련이 매우 중요합니다. 병원에서는 솔직히 뭐 하라는 것만 하고 정해져 있고 이제 생존 유지 중심이라면 가정에서는 엄마 목소리가 계속 반복되는 일상 자극, 안전한 환경, 그다음에 계속 누르 하모니 훈련, 지속적인 누르 하모니 하면서 뇌가 바뀌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완전히 망가진 것이 아니라 깊이 잠들어 있던 뇌가 올바른 리듬을 만나면서 스스로 다시 깨어나는 것이 결론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뇌파를 보면 이렇게 엄청 예, 114, 115 보시면은 한 번, 두 번, 세 번, 네 번, 다섯, 여섯, 예, 한 번, 두 번, 세 번, 네 번, 다섯, 여섯 번, 한 번, 두 번, 세 번, 네 번, 다섯, 6회, 4, 5회르츠에서 이제 6회르츠로 이제 올라왔죠. 그리고 높낮이도 엄청 이렇게 올라가기 시작했습니다. 이게 뇌파 훈련하면서 변하기 시작하는 거죠. 그 다음에 여기도 아까 파랬던 곳이 녹색, 빨간색으로 이제 세기가 뒤쪽 델타 이쪽에서부터 나타나기 시작하죠. 다시 보면 네, 이런 뇌파에서 네, 잘 보십시오. 네, 이런 뇌파에서 네, 이런 뇌파로 바뀌죠. 그래서 이 리듬이 지금 6개지만 좀 더 훈련시키면 좀 더 강해지면서 요 높낮이가 8개가 딱 되면 식물인간이 눈을 딱 뜨게 되는 겁니다. 네, 기적이 오는 거죠. 네, 세상을 바라보게 되는 거죠. 네. 그래서 이 친구가 식물인간이 깨어날 수 있을까? 없을까? 뇌파를 측정하면 되죠. 예, 뉴로스펙으로 딱 측정하면 미세한 리듬이 있다. 해볼까? 하고 2달 후에 해보고 4달 후에 뇌파 검사하면 뇌파가 진폭이 높아지고 주파수가 올라가고 있네? 이것만 확인하면 됩니다. 많은 분들을 깨울 수가 있다. 저는 믿거나 말거나 그렇게 살도록 하겠습니다. 네. 차이점. 예, 왼쪽 뇌에서 오른쪽. 네. 확인 느껴지시죠? 네. 네. 이런 뇌파에서 이런 뇌파로. 네. 그 다음, 이제, 세 번째입니다. 저희, 우리 회사에 아주 혁혁한 공을 세우시는 분이신데, 이용규 전무님, 저에게도 사례가 생겼습니다. 작년 말 비염 증세가 길게 있어 다니던 이비인후과에 갔는데 의사가 부비동염인데 심하니까 큰 병원에 가서 수술해야 한다고 했었습니다. 전신 마취해야 한다. 무서워서 수술 안 하겠다고 하고 다른 유명 의사에 운영하는 병원에 갔는데도 똑같이 수술을 권하는 겁니다. 저는 전신 마취가 무서워 안 하고 지냈는데 지난주 감기로 그 이비인후과에 가서 의사가 부비동염 아직 수술 안 했냐고 그래서 엑스레이를 찍었더니 그런데 고여있던 것이 다 없어졌다고 축하한다고 하더라고요. 어쩐지 숨 쉬는 것이 편해졌습니다. 의사한테 파나톡스 뉴로하모니 뇌파 훈련한 것밖에 없다고 얘기했죠. 그럼 뇌파 훈련하면 부비동염, 병원에서 전신마비, 전신 마취, 전신마비가 아니고 전신마취 수술하는 것도 안 하게 된다는 네, 그런 당연한 거죠. 제발 좀 예, 많은 분들이 이런 걸 알았으면 좋겠습니다. 네. 뇌파 훈련 가끔씩 컨디션 좋지 않을 때만 했는데 근데 너 꾸준히 하면 효과가 있었나 봐요. 이렇게 합니다. 그래서 전신 마취 수술 의사는 권했으나 뉴라모니 훈련 열심히 하셔서 그 증상이 완전히 사라지는 네, 얼마나 돈을 번 겁니까? 그죠? 네,
149만 원. 정말 네, 너무 저렴한 가격이죠. 그쵸? 없었으면 그쵸? 네, 전신 마취하고 수술하실지 모르죠. 뉴로하모니 훈련이 뇌 신경, 면역, 염증으로 이어지는 회복 경로를 실제로 바꿨다는 전형적인 예입니다. 부비동염이 사라짐 핵심 원리는 뇌가 자율신경과 면역을 다시 정상 지휘했기 때문입니다. 약이나 수술이 아니라 자기 조절 기능, 뇌가 스스로의 조절 기능 회복을 했다는 것이 핵심입니다. 많은 만성 부비동염은 세균보다 배출, 순환, 면역 조절 실패가 원인입니다. 고름이 고인 이유는 부교감신경이 낮아서 배출 기능이 저하되고 교감신경이 활성화돼서 혈관 수축이나 점막 부종이 또 뇌가 피로하고 해서 면역 반응이 왜곡되거나 호흡 패턴이 붕괴되면서 그러니까 얕은 이포흡이 오래되면서 수술 말고는 답이 없다는 이런 말들을 이제 듣게 되는 거죠. 그래서 어떤 게 좋아지냐면 첫 번째, 자율신경 균형이 회복이 됩니다. 가장 빠른 효과, 훈련 중에서 뇌에서 일어나는 일들이 과도한 베타파, 고베타파가 낮아지고 알파, SM알파가 안정되고 올라가게 됩니다. 그러면서 뇌 간과 시상, 자율신경의 중추가 안정화되고 그 결과 혈관이 자유롭게 이완되면서 부비동 점막의 부종이 감소하고 고름 배출 통로가 열리게 됩니다. 어느 날 숨쉬기 편해졌어요. 이 말은 자율신경이 돌아왔다는 가장 정확한 표현이 되겠습니다. 두 번째는 본인도 모르게 일어날 가능성이 큽니다. 네, 뉴라메 훈련으로 해서 얕은 호흡은 줄어들고 깊고 리듬 있는 코 호흡이 늘어나게 됩니다. 그러면서 부비동 내부 압력이 정상화되고 산소 공급이 증가하게 되고 점막 재생이 가속화되고 세균 증식 환경도 붕괴됩니다. 그래서 감기로 병원에 갔는데 엑스레이를 찍었더니 깨끗해졌다. 이런 말을 듣게 되고 세 번째는 면역 반응이 과잉되는 게 아니라 면역 반응이 정교화가 됩니다. 만성염증은 면역이 약해서가 아니라 면역이 너무 과하게 엉뚱하게 반응해서 나타날 수도 있습니다. 뇌파 훈련은 뇌 피로가 감소하고 코르티솔 리듬이 정상화되고 염증성 사이토카인 과잉 이게 이제 면역세포들이 서로 정보 나눌 때 나오는 신호물질인데 이게 과잉되던 게 약하게 되면서 면역 상태가 정상으로 돌아오게 되면서 이런 놀라운 일들이 전신 마취하지 않고 그냥 놔버리는 이런 일들이 생기게 되는 겁니다. 네. 네 번째는 우리 어제 뵀던 대구 행복 H병원 김 원장님입니다. 한번 얘기 한번 들어볼까요? 네, 오랜만입니다. 네, 자기소개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저는 대구 행복한 H병원 김정훈입니다. 네, 최근에 같이 공유하고 싶은 멋진 사례가 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네, 저는 주로 암 환자분들 많이 보고 있는데요. 예. 6월 말에 저희 병원에 오신 소세포암 4기 환자분이 있습니다. 4기였군요. 네, 뇌도 전이가 되시고 이미 엄밀하게 말하면 4기가 아니라 말기라고 할 수 있죠. 이분이 몇 년간 항암 치료를 하셨는데 항암 치료에 내성이 생겨서 6월 달에 새로운 항암제를 썼습니다. 그 항암제를 쓰면서도 대학 교수님께서 약 한 5, 6개월 정도 평균 여명이 남았다고 할 정도로 상태가 매우 안 좋은 상태였고요. 저희 병원에 오실 때는 이제 부축을 받아서 겨우 들어오시고 항암제 부작용 때문에 이제 손발의 부종도 굉장히 심하고 또 말씀도 잘 안 하시는 굉장히 우울한 상태셨습니다. 처음에 암 환자니까 당연히 이제 면역 치료도 하고 이제 고주파 온열 치료도 하고 다양한 치료를 했는데 다행히 그 치료에 반응이 좋으셔가지고 회복은
굉장히 저희 병원에서 빨리 되셨는데 7월 초부터 이분은 암 치료뿐만 아니라 그 우울감이나 불면증 이런 것 때문에 뉴로 피드백 치료를 같이 했습니다. 한 달 정도 하고 나니까 굉장히 많이 좋아지셨고 이제 표정도 되게 밝아지시고 잠도 더 잘 주무시게 됐습니다. 근데 이분이 한 달 반쯤 됐을 때, 약 8월 중순인가 말쯤 이제 대학병원에 가서 다시 검사를 했는데 교수님께서 암세포가 너무 많이 사라졌다. 원래 보통 이제 항암제를 내성이 생겨가지고 새로운 항암제 선택하면 그렇게 빨리 듣는 경우가 잘 없거든요. 대부분 경과가 오래 걸리거나 크게 호전 반응이 없는 경우가 많은데 이분 하여튼 굉장히 반응이 좋으셔서 그 대학병원 교수님도 깜짝 놀라시고 그래서 이제 암 치료는 잘 되고 있다라고 생각했는데 이분이 10월 초에 그 추석 전후를 해서 약간 게을러지셨습니다. 그래서 뉴로 피드백 치료를 더 이상 안 하고 싶다. 그래가지고 한 3주 정도 안 했습니다, 실제로. 3주 정도 뉴로 피드백을 안 하다 보니까 굉장히 짜증이 많아지고 잠도 깊이 잘 못 주무시고 그래서 검사를 해보니까 7월 초에 했을 때 나빴던 게 8월 초에는 굉장히 좋아졌었는데 10월 말쯤에 다시 해보니까 굉장히 다시 나빠지신 거예요. 그 이후부터는 가족들이 적극적으로 보내서 다시 지금 치료를 시작하고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할 때는 얼마나 좋아진지 몰라도 끊고 나니까 금방 원상태대로 복귀가 됐기 때문에 사실 이렇게 만성적인 분들은 좀 더 꾸준하게 치료를 하고 관리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네, 오늘 귀한 나눔 너무나 감사드립니다. 고맙습니다. 네. 네, 그 소세포암 암발기 환우분이셨는데 병원에서 이런 치료를 하시면서 그 면역 치료, 뭐 고주파 온열 치료, 그다음에 누르하모니 훈련 병행하면서 1차 호전 한 달 정도 누르하모니 훈련 후 표정이 밝아지고 불면증도 개선되는 등 심리적, 신체적 회복 속도가 매우 빨라져서 8월 말에 검사했는데 암세포가 현저히 감소해서 대학병원 교수진도 놀랄 정도로 정말 이례적이고 빠른 반응을 보였다고 합니다. 근데 네. 치료 중단, 재발, 추석 전후로 이제 환자가 나태해져서 3주간 뉴로피드백 치료를 중단하면서 짜증이 늘고 깊은 잠을 다시 자지 못하는 증상이 나타나면서 재검을 했을 때 역시 수치도 악화된 것을 확인했습니다. 결론은 다시 뉴로피드백 치료를 재개한 상태인데 꾸준한 관리의 중요성, 만성 질환이나 중증 환자의 경우 증상이 호전되었다 해서 치료를 임의로 중단하기보다는 지속적으로 꾸준한 관리와 치료가 필수적임을 보여주는 사례입니다. 그리고 뉴로하모니는 암을 직접 죽이는 치료가 아닙니다. 하지만 면역 치료가 제대로 작동할 수 있는 뇌와 신경, 면역 환경을 회복시키는 역할을 하게 됩니다. 심각한 우울 불면, 자율신경 붕괴가 된 거죠. 면역 시스템이 제대로 지휘를 못 받고 있는 상태다 했을 때 저희 뉴로하모니가 할 수 있는 것은 면역 치료가 제대로 작동할 수 있도록 하는 내비게이션 장치다. 이렇게 설명해주면 쉽게 이해가 될 것 같습니다. 네. 뇌 속에서 실제로 벌어지는 일, 정말 암 분들이나 다른 분들 공포와 절망, 뇌 속에서는 고베타파가 스트레스 뇌파죠. 엄청 높고 정신적인 긴장 스트레스가 되면서 알파파가 소실이 됩니다. 그래서 뇌 시상 하부, 뇌하 수체, 부신축이 과활성화되면서 코르티솔, 스트레스 호르몬, 아드레날린이 과다하게 나오고 면역세포 기능이 급격히 저하되면서 면역 치료 약물이 반응률도 완전히 떨어지게 됩니다. 뉴라모니 훈련의 실제 변화는 고베타파, 공포와 불안이 만들어지는 회로를 진정시켜주고 알파 SMR이 상승합니다. 이것은 회복, 면역, 친화의 뇌 상태가 만들어지고 자운의 리듬이 안정되고 미주신경 활성이 증가됩니다. 다음 스트레스 상태 또 줄여주고 네, 그래서 뉴로하모니 훈련은 암을 직접 공격하는 것이 아니고 몸이
스스로 싸울 수 있는 상태를 만들어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상태가 만들어졌을 때 의학적으로도 설명 가능한, 설명도 불가능한, 어쨌든 놀라운 반응이 나타나게 됩니다. 네. 재작년에 제가 뇌 종양 6cm가 4개월 만에 완전히 없어지는, 의사도 할 말이 없었던, 그게 왜 그렇게 가능하냐? 뉴로하모니 훈련은 종양을 직접 공격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몸이 스스로 싸울 수 있는 상태를, 우리 몸이 정상이 될 수 있는 상태를 만들어준다고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 군 장병 5번째, 뉴로하모니 훈련을 실시했었습니다. 제가 여기 있고, 뇌훈련, 뉴로피드백해서 정신건강, 무장해서 국방력을 강화하자. 그래서 국내 최초 군 장병 뇌파 대회를 했었습니다. 친구들이 훈련하고 이렇게 수기를 써주셨습니다. 읽어보겠습니다. 드라마틱한 변화, 긍정적인 변화 느껴 군생활 성장의 기회, 자신감의 증대, 감사함을 느꼈습니다. 평소 나의 단점이 개선되고 적은 분량으로 연습하던 것과 달리 실제로 좋은 정보나 내용이 담긴 분량으로 발전하는 모습을 스스로 인식하게 되었습니다. 또한 지속적 훈련 프로그램 덕분에 꾸준히 실력이 향상되고 있음을 체감했습니다. 드라마틱한 변화를 겪었다 표현할 만큼 긍정적 변화를 느꼈습니다. 뉴로하모니 대회를 통한 깨달음의 의미는 단순한 재미를 넘어 유의미하고 유용한 훈련임을 깨닫는 계기가 되었고, 상대적으로 나이가 많고 신체적인 약점이 있을지라도 꾸준히 훈련하면 PC 관련 부분에서 뒤처지지 않고 실력을 달성할 수 있다는 자신감을 얻게 되었다. 네. 네, 이 자신감, 증대라는 것을 써주셨고요. 두 번째, 이 친구는 집중력 상승, 감정 조절 능력 향상, 여기에 대해 써주셨습니다. 평소 집중하기 어려웠으나 훈련은 의도적으로 노력하지 않아도 예, 집중할 때 뇌파 조절이 쉬워졌고 몰입하는 능력이 개선되었고 이전보다 짧은 시간에 많은 양의 훈련을 소화할 수 있게 돼서 효율성이 좋아졌습니다. 스트레스를 받는 상황에서 감정을 다스리는 능력이 크게 향상되었고 훈련을 통해 스트레스를 흡수하고 안정적인 평정심을 유지할 수 있게 돼서 안정적이고 강인한 자세로 스트레스를 해소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 훈련을 통해 다른 부대원들도 긍정적 경험을 할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훈련을 일상생활에서 꾸준히 적용하고 지속할 것을 다짐합니다. 네. 이런 한 6명이 써주셨는데 제가 2개만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우리 군 장병들이 군대에 가면 가장 긴장되고 스트레스 받고 거짓말 많이 하게 됩니다. 어떤 거짓말 하게 되냐면 무조건 뭐 좋습니다.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뭐 선임의 뭐 지시라든가 말도 안 되는 상황이라든가 아니면 정말 스트레스를 겪어내지 못하는 그런 상황이 왔을 때도 참고 견뎌야 하는데 힘들죠. 그래서 결국은 거짓말 하게 되고 그걸 참지 못하면은 뭐 구타라든가 탈영이라든가 아니면은 자살이라든가 아니면은 뭐 다른 이런 문제가 생기는데 뇌파를 측정하게 되면 미리 그 사고를 예방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 모든 군에 좀 다 들어갔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다음에 파킨슨인데요. 파킨슨 환우분이 이제 20년 되신 분입니다. 20년 되신 분인데 이걸 하면 좋아지냐? 근데 저는 99.99라고 얘기합니다. 아니면 1000%. 네. 가장 드라마틱한 효과가 나고 이분들 파킨슨 환우분들이 좀 차이가 느껴지는 게 뭐냐면 정말 최선을 다해서 열심히 살아오신 분들이 이 병에 많이 걸리시더라고요. 항상 열심히 일하시는 분들, 정신적으로 긴장돼 있고 스트레스 많고 이거를
억누르고 참고 하셨던 분들이 파킨슨에 많이 걸리십니다. 그래서 어떤 전문 지식이 있는 분들이나 영업 쪽에서 정말 탑을 달리셨던 분들, 그다음에 나를 한계로 몰아붙였던 분들, 이런 분들이 파킨슨 환 분들이 너무 많습니다. 국내에 한 20만 명이 넘죠. 그래서 이게 제가 만나본 분 중에 한 90%가 젊으셨을 때 정말 대단한 분들이셨어요. 근데 남자분들은 또 그 대단하신데도 술을 계속 많이 드셨던 분들이 많습니다. 어쨌든 20년 된 파킨슨, 지금 목사님이시고 저랑 같은 제가 기고하는 신문사의 편집 논설위원이기도 합니다. 저한테 그 신문사 대표님께서 저한테 보내주신 건데 저희 공공 목사님이 지난 6개월간 파킨슨병을 뇌파 치료로 손 떨림은 거의 없어지셨고 걸음걸이도 지난주부터 지팡이를 사용하시지 않게 되었습니다. 와, 네. 매일 퇴근하고 2시간씩 뇌파 치료로 완치는 하지만 대단한 효과입니다. 그래서 감사드린다고 왔어요. 이게 4월 달이고 6월 달입니다, 이제. 소중한 이용규 전무님, 손은 아직 좀 떨지만 앞으로 넘어질 것 같다며 지팡이를 짚고 다녔는데 지팡이를 버리고 뛰는 것을 보니까 놀랍습니다. 세상에 이런 일이 나가야 하지 않겠습니까? 20년 파킨슨 환자분이 걸음걸이 거의 정상되고 뛰어다니는 모습을 이게 어디에서 할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이렇게 보내왔습니다. 네. 네. 파킨슨 환자 10개월. 근데 이분은 정말 어떻게 하면 땡땡 소리를 많이 나오게 할까? 거기까지 연구하셔서 내가 호흡을 하면서 훈련을 하게 되면 집중력 훈련할 때 땡땡 소리가 많이 나오는 거야. 거기까지 이제 알게 되신 거예요. 이게 엄청난 차이가 뭐냐면 어떤 분들은 이 훈련을 하기 위해서 내가 어떻게 하면은 내가 나를 조절해서 훈련과 내가 하나가 될까?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이 있는가 보면 어떤 분들은 이게 과연 되나? 정말 효과 있나? 그런 분들 효과 별로 안 나옵니다. 정말 간절하신 분들. 파킨슨병도 낫는데 이게 뇌인데, 그러니까 뇌에 대한 믿음이 그다음에 각오 이게 정말 중요합니다. 효과는 나왔지만 더 빠른 효과, 강력한 효과는 강력한 믿음과 훈련에 대한 정도입니다. 파킨슨병의 핵심은 근육 문제가 아니라 기저핵, 전두엽 회로의 리듬 붕괴입니다. 뇌에서 일어나는 변화는 SMR, 저베타 리듬이 안정되면 기저핵의 과도한 불규칙 신호도 떨어지게 됩니다. 그러면 근육 긴장 떨림도 떨어지게 되고 보행 패턴도 재조정됩니다. 그래서 넘어질까봐 지팡이를 들고 있다가 지팡이를 놓고 걷는 모습에서 이제 뛰는 모습으로 되는 거죠. 그래서 근육이 강해지는 게 아니라 자꾸 이제 파킨슨 환우분들 근육에다가 막 이렇게 전기 통하는 거 갖다 대시고 그 다음에 뭐 여기다가 열 뭐 이렇게 하시는데 그게 중요하기도 하겠지만 더 중요한 거는 뇌에 운동 지휘가 돌아와야 한다는 겁니다. 파킨슨으로 망가진 뇌의 운동 지휘 리듬을 다시 정리해 주는 것이 뉴로 하모니 훈련이 되겠습니다. 기저핵, 전두엽, 운동피질 회로가 붕괴되면 움직임이 운동피질 붕괴되면 속도, 걸음걸이 속도, 강도, 시작, 멈추는 게 조절이 안 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과도한 긴장, 멈춤이 반복되고 가고 싶은데 몸이 안 따라가게 되고 손이 떨리고 첫발이 안 떨어지고 넘어질까봐 몸이 굳게 됩니다. 이게 전부 고베타파가 과하게 나옵니다. 과학 긴장, 경직이 된 거고요. SMR파가 부족하게 됩니다. 감각, 운동 리듬, 감각과 운동하는 리듬이 떨어지게 돼서 운동 제어가 실패하게 됩니다. 자운의 불균형은 전혀 안 맞고 한쪽이 더
떨리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뇌는 계속 과속 상태고 브레이크가 고장난 상태다. 이때 드시는 것들이 이제 도파민인데 도파민은 보충할 뿐 리듬 자체를 교정하지 못합니다. 뉴로하모니는 자극을 주지 않습니다. 뇌가 스스로 좋은 리듬을 다시 배우게 하는 겁니다. 훈련을 하게 되면 SMR파 훈련을 합니다. 감각 운동 리듬 뇌파를 통해서 감각 운동 신호가 부드럽게 연결되면서 고 베타가 떨어지면서 경직성과 공포 반응이 진정되고 자운의 균형이 맞춰지기 시작하면서 떨림이 줄어들게 됩니다. 그래서 근육이 아니라 뇌의 재조율, 그래서 기적이 우연이 아니라 뇌 해로 회복의 전형적 패턴으로 나타나면서 파킨슨 환우분들 20만 명인데요. 저는 이거 얘기하면 또 걸려 들어가겠죠. 많은 분들에게 희망이 될 수 있을 거라 생각합니다. 네. 얼마나 고생하신 분들입니까? 그리고 파킨슨 환우분들은 제가 만나본 바에 의하면 정말 열심히 하십니다. 젊으셨을 때 한가닥 하셨던 분들입니다. 그분들 뇌팔련하면 왜 그렇게 효과가 좋냐? 인생에서 성공했던 경험이 있기 때문이고 나 자신을 밀어붙였던 경험이 있기 때문에 야, 뇌팔련 해야겠어. 가자 한번. 내 이 병 고쳐야겠다. 강력한 믿음을 갖고 하십니다. 그래서 훈련 효과가 정말 나타나게 됩니다. 전 세계적으로 파킨슨을 못 고치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고칠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조울증입니다. 3월 달에 왔는데 이렇게 조울증 환자와 발달장애 아이를 정확하게 잘 모르는 상황에서 시작하게 되었고 1년을 하며 두 사람 모두 너무나 많은 변화를 보고 본사 법인장을 소개받아 교육을 하게 되었습니다. 조울증. 조울증이 감정의 문제가 아닙니다. 다 조울증이면 왔다 갔다 감정 이렇게 얘기하는데 결국 뇌가 감정, 에너지, 충동을 조절하지 못하는 상태이고 뉴라모니는 이 조절 기능을 다시 학습시키는 훈련입니다. 전두엽과 변연기의 조절이 실패하고 있다는 겁니다. 전두엽이 판단 분석해서 조절해야 하는데 변연기가 이제 가속 페달을 밟습니다 하면 전두엽이 억제성 신경 전달 물질을 변연기로 보내서 잔잔하게 가라앉혀야 하는데 요 회로가 문제가 생긴 거죠. 뇌에서는 고베타 훈련을 통해서 고베타가 약해지고 알파 SMR이 증가되고 전두엽 활성이 회복되면서 브레이크 기능이 강화되고 자운회가 동기화되면서 감정 진폭이 감소됩니다. 그래서 약으로 조울증, 약물로 감정을 누르는 것이 아니라 뉴로하모니로 감정을 다시 조절하는 법을 알려주는 겁니다. 네. 8번째, 너무 행복해요 나왔습니다. 너무 행복해요. 매일매일 행복했으면 좋겠습니다. 학원 선생님인데 저희 브레인트 클래스 하면서 선생님들도 하고 학생들도 한 거죠. 저희 교사들과 학생들이 뇌 훈련으로 너무 많은 변화들이 있어서 너무 행복해요. 앞으로 기대되는 교수 방법입니다. 이런 분들이 교육부 장관을 하셔야 하는데 교육부 장관을 하셔야 합니다. 학생이 바뀌어서만이 아니라 교사 자신도 뇌 상태가 바뀌어지니까 행복해지는 겁니다. 뭐가 좋아지냐? 학생들은 수업 중에 버티는 시간이 증가하고 감정 폭발 빈도가 감소하게 되고 눈 맞춤 반응이 증가하게 되고 안 되던 아이가 되는 아이로 바뀌게 되고 이 순간 교사의 뇌에서 도파민이 터져버리고 세로토닌이 분비가 되어버리는 거예요. 분비가 되는 거죠. 그러면은 교사로서의 정체성이 생기기 시작합니다. 여기 이제 그쪽에서 사업 설명회 이렇게 보내왔습니다. 오전 1부 10시부터 1시 3시간
제목이 뭐냐? 학원에서, 크게 보여드리죠. 학원에서 교육센터로 그 이유와 그 기회. 지금 학원가를 잘 보십시오, 여러분. 롱런 할 것인가? 아니면은 뇌과학 기반 교육센터로 가는 것이 학생에게나 교사에게나 우리 대한민국 미래를 위해서나 어떤 것이 좋을지 한번 생각해 보시면 답은 나와 있고 드디어 시작이 되는 겁니다. 교사로서의 정체성, 과거에는 노력을 했습니다. 노력을 하면 힘듭니다. 소진, 애썼습니다. 좌절했습니다. 하지만 뉴로 하모니를 만나면 훈련은 변화가 되고 관찰을 통해 확신이 들고 반복을 통해서 성취감이 되는 겁니다. 교사는 더 이상 아이를 끌고 가는 사람이 아니라 변화를 함께 목격하는 사람이 됩니다. 이때 교사의 정체성이 회복됩니다. 나는 의미 있는 일을 하고 있다. 네. 내일 그 고양시 경기도 교육청 고양 가정용 위센터에 저희 누라머니가 들어갑니다. 그래서 내일 위센터 제품 설치하고 교육하고 옵니다. 가정형 위센터라는 것은 이제 기숙형, 정말 힘든 아이들, 오갈 데 없는 아이들이 있는 곳이죠. 거기서 시작을 해서 교사분들도 훈련하고 아이도 훈련해서 뭔가 씨앗 하나 만들겠습니다. 네. 아홉 번째, 치매입니다. 네. 작년에는 완전히 중증 치매 환자가 정상이 돼가는 그런 과정 보여드렸는데 2025년 2월 28일 기억력이 좋아졌다는 거죠. 경도 인지장애 분이셨는데 처음에 기억력 4개, 두더지 4개밖에 못했답니다. 근데 2달 정도 훈련하시고 기억력 두더지 10분, 6라운드까지 기억하게 됐다고 해서 기억력이 올라가는 거죠, 여러분. 경도인지 장애분이 기억력이 올라가는 겁니다. 여러분 6라운드 여러분 정도 다 하시지 않습니까? 경도인장이었던 분이 여기까지 올라왔다는 거고요. 또 한 분은 저한테 글 써주신 거예요. 예, 이분께서 요 유튜브 영상에다 댓글 달아주셨는데 60대 주부인데 운전을 하는데 뇌 이상을 느껴서 운전을 못하고 있었습니다. 뇌라문의 훈련 후 2달 하고 정상생활, 운전도 잘합니다. 이제 치매 걱정 없는 삶을 위해 매일 꼭 훈련합니다. 누구나 추천합니다. 네, 이렇게 써주셨습니다. 어, 운전기사분들이 이걸 다 해야 할 것 같습니다. 화물기사, 버스기사, 택시기사, 특히 65세 이상 되면 자동차 이제 뭐 적성검사 이렇게 할 때 치매 검사 꼭 받고 오라고 하더라고요. 저희 누르하모니 해야 네, 더 오래 운전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네. 마지막 치매 한번 보겠습니다. 비슷하죠? 누르하모니 훈련은 기억을 외우게 만드는 것이 아니라 기억이 잘 만들어지고 저장되고 꺼내지는 뇌 상태를 회복시키기 때문에 기억력과 인지능력이 함께 좋아집니다. 뇌가 기억을 만들 수 없는 상태는 주의력이 없고 그러니까 들어오는 게 없죠. 들어온 정보가 해마까지 못 가게 되고 전두엽에서 피곤해지고 그러니까 정리 인출이 실패하게 됩니다. 그때 분명 들었는데 기억이 왜 안 나지? 운전하다 순간 멍해진 이때가 이런 상태입니다. 이런 상태. 이를 아무리 훈련하게 되면 고페타파가 감소. 결국 이 공통점이 뭐냐? 모든 뇌파 변화는 고베타 감소. 몸이든 뭐 인지든 정서든 알파파, S알파 증가. 다 이렇게 됩니다. 그렇죠? 네. 고베타 감소로 불안, 잡생각, 과부하 감소하고 알파 증가로 정보 정리나 저장 환경 형성되고 S알파 증가로 주의 유지, 충동이 억제됩니다. 이 조합이 만들어지면 해마, 전전도 회로가 다시 연결됩니다. 기억력, 집중력, 판단은 서로 따로 떨어져 있는 기능이 아니라 하나의 뇌 네트워크 때문입니다. 뉴로하모니 훈련으로 기억력과 인지능이 좋아진 이유는 더 외우게 해서가 아니라
뇌가 기억을 잘 만들 수 있는 상태로 만들기 때문입니다. 마지막, 이거 다 10번 제주 노영 센터장님입니다. 뇌파훈련으로 찾은 삼남매의 잠재력과 꿈. 보신 분도 있겠지만 다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파나특스 제주노영점 센터장 박수연입니다. 저는 인생에서 행복한 시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오늘은 제가 어떻게 이 행복한 삶을 만나게 되었는지, 그리고 우리 삼남매에게 어떤 기적 같은 일이 벌어졌는지 진솔하게 들려드리려고 합니다. 5년 전 저는 뇌과학을 공부하면서 뇌파 훈련의 놀라운 효능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가장 사랑하는 제 자녀들에게 한 번만 믿고 해보자는 마음으로 뇌파 훈련을 시작하게 했습니다. 그 결과는 정말 놀라웠습니다. 자녀들에게 부족했던 기억력, 집중력, 주의력 이런 것들이 빠르게 형성되었고 무엇보다 학습에 대한 흥미와 자신감이 향상되었습니다. 특히 아이들이 좋아하는 코딩 분야와 연결되면서 스스로 배우고 성장하는 힘이 생겼고 각자 꿈꾸던 자기의 진로를 하나씩 열리기 시작하였습니다. 그럼 먼저 첫째 이야기를 잠시 보실까요? 안녕하세요. 저는 창업 4년차 그린코딩 기획기사 대표 이진혁입니다. 평소 스트레스와 집중력 저하로 자신감이 많이 부족했는데요. 하지만 이제 파나틱스 유학원리를 통해서 꾸준히 사용하다 보니 어느샌가 뛰어난 직무를 수행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오늘의 저는 파나틱스 덕분입니다. 다음은 둘째 이야기입니다. 창업 2년차 18살 스마트 아그리텍 대표 이영진입니다. 현재 웹 개발자로 사업을 할 수 있었던 것은 유아어머니 훈련 기기를 사용하면서입니다. 과거 산만해서 코딩을 할 수 없었지만 유아어머니를 사용하면서 배움의 속도가 매우 빨라졌고 피지컬 AI 시대에 빠른 대응할 수 있는 능력을 갖게 되었습니다. 여러분도 꼭 뇌파 훈련 해보세요. 감사합니다. 마지막으로 셋째입니다. 셋째는 올해 15살, 정말 귀한 딸입니다. 현재 대학교 2학년에 재학 중이고 경상 42 소프트웨어 개발자 양성과정에 합격하여 제주에서 혼자 경산으로 올라가 대학생활과 개발자 과정을 병행하고 있습니다. 지금은 대만에서 열리는 아시아 월드스키스 주니어 웹기술 대회에 참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영상 대신 사진으로 대체하겠습니다. 삼남매 모두가 스스로 자신의 길을 찾아 성장해 가는 모습을 보며 저는 뇌훈련의 가능성을 다시 한번 깊이 확신하게 되었습니다. 아이들의 변화를 직접 경험하면서 저는 이 소중한 경험을 다른 가정과도 나누고 싶다는 마음이 생겼습니다. 그래서 한 달 전 저는 하나쿠스로 제주노영점을 직접 오픈하게 되었습니다. 앞으로 더 많은 분들이 자신의 잠재력을 깨우고 행복한 미래를 만들어 가실 수 있도록 진심으로 빌겠습니다. 우리 삼남매 이야기를 들려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네, 아시아 주니어 웹 기술 대회에서 이제 2등을 했답니다. 그 15살이어서 대학생을 하고 있다고 해서 여쭤봤더니 검정고시 합격하고 대학교로 바로 들어갔다고 하더라고요. 첫째도 대표, 둘째도 창업해서 대표. 네, 대단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도 이제 확인한 게 뭐냐면 제가 이제 사이버 대학을 다니는데 사이버 대학에 젊은 친구들이 많아지는 겁니다. 그래서 어떻게 사이버 대학을 왜 왔니? 보통 사람들의 인식이 일반 대학교를 가는데 사이버 대학은 주로 이제 직장인들이나 어르신들이 가는 것으로 이제 인식되어 있는데 이 친구들이 하는 얘기가 어차피 취업은 안 될 거고 빨리 대학을 갔다 와서 대학원을 가야겠다. 네. 직장 생활을 하면서 돈을 알바를 하면서 밤에 이제 사이버 대학을 다니고 빨리 대학원을 가는 게 낫겠다. 뭐 이런 생각으로 많은 친구들이 오더라고요. 어쨌든 인식 전환이 되는 시대 같고 이 아이들 보면서 또 많은 걸 느꼈습니다.
네, 10개의 사례를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2026년입니다, 이제. 여러분, 뇌는 우주보다 넓고 바다보다 깊다고 합니다. 그래서 2026년에는 여러분들께서 뇌 과학 사업을 하시면 정말 우주보다 넓고 바다보다 깊은 세계를 만날 겁니다. 그래서 2026년에 여러분들이 사례 발표를 내년 2026년 12월에는 사례 발표를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오늘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